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살만한 세상이죠. 근데 간혹가다 이 좋은 세상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내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꿀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겁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허언증 말기 등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 단연 최악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분수를 알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은 연애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친구조차 해서도 안 돼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분수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아마 내 분수를 알게 해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즐겨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13년 동안 코칭을 하고 4년간 공개적으로 조언까지 하고 있는 연애라는 분야에서도요. 옛날에 모쏠 탈출하려고 한창 애쓰던 시절 들었던 말은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 나타나면 알아서 되는 걸 왜 그렇게까지 해. 생소한 직업이지만 제 적성에 딱 맞는 연애 코치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들었던 말은 그거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전공 살리고 그건 취미로만 해. 심지어 연애 코치라는 직업을 10년째 잘하고 있던 와중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들은 말이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지금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너는 너무 전문가 마인드라서 대중들한테는 좀 안 맞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말들이 정말 맞을까봐 불안하긴 했지만 그냥 했어요. 왠지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제가 딱 거기까지일 것 같아서요. 물론 실제로도 그 사람들 말대로 됐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해를 또 보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경험이 남고 내공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리저리 노선을 바꿔보면서 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분명 잘 됐을 겁니다. 연애도 애초에 그냥 모쏠이 아니라 27명한테 고백해서 27번 차인 내공 있는 모쏠이었으니 그걸 기반으로 계속 반성하고 교정해가면서 점점 내 뜻대로 풀려가게 됐던 거고요.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진짜 뜻도 사실 분수나 꼬라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계속 자기 반성을 해서 더 나아져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실패하면 그냥 반성하고 더 하면 돼요. 썸 타거나 고백했다가 차였으면 내가 별론가 하면서 움츠릴 게 아니라 다음 사람한테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면서 다른 괜찮은 사람을 또 찾으면 돼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랑 오래 만나다가 헤어졌으면 그동안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허무해야 할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내 소중한 시간을 아낄 필요성을 깨달은 거니까 더 현실적인 결혼의 조건을 재정립해서 이제라도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했다가 잘 안 될 것 같을 때도 혹은 이미 잘 안 됐더라도 겁내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 기회만 날린 걸 제일 후회하고 아까워해야 하는 거지.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내 분수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딴에는 좋은 얘기라고 해주는 거겠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현재의 내 모습뿐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평생 지금 분수에만 머물러서 살라는 법이 있나요? 분명히 사람마다 자기 그릇과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그건 당사자가 돼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당사자가 잘 모르고 있더라도 직접 부딪혀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려줄 게 아닌 거예요. 참고로 제가 모쏠을 탈출하던 시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절친들이라서 연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기숙사에 살고 자취를 하고 오랜 절친들과도 3년 정도는 거의 얼굴을 안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꾸 내 분수를 자각하게 돼서요. 이제 막 연애 코치를 할 때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쳐야 하는 최소한의 공부만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취업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적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길을 포기할 것만 같아서요. 심지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같은 연애 코치 일을 하는 친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최대한 겹치는 일을 줄이고 나름의 조언을 해준다고 할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이 과거에 머무르기만 바라는 그 친구와 대부분의 일을 정리한 상태죠. 이런 내 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는 행동하고 머리 쓰고 노력할 용기는 없는데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불안해서 그리고 자기 생각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나를 같이 붙들고 싶어 하는 것 뿐입니다. 혹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전부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이던가. 후자라면 그래도 뒤늦게 내 시도와 노력의 결과물을 보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면서 다음부턴 나를 응원해 줄 거예요. 제 부모님이나 절친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전자라면 내가 그걸 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실패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내 말이 맞지. 심지어 확실하게 잘 된 걸 보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걱정대로 안 돼서 다행이네. 너는 상황이 잘 따라줘서 그런 거지. 운이 좋았네. 어느 쪽이 됐든 자기는 결과를 다 본 다음에 평가만 하겠다는 태도일 뿐입니다. 근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다 같이 연애 못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솔로 최고 거리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들과 손절은 안 해도 최소한 당분간 멀리는 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 성적이 오를 리가 없는 것처럼요. 원래 시험 공부는 3일 전부터 하다가 같이 망하겠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제껏 아무리 의지가 되어 주었더라도 지금의 내 꿈을 응원하긴커녕 이해도 못 해준다면 과감하게 헤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 꿈을 포기한다고 그 사람이 앞으로의 내 행복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든 성형을 하든 스타일을 바꾸든 해서 더 매력 있어졌는데 그걸 보고 너무 관종 같다, 그렇게 입고 다니면 싸 보인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부족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평생 9개가 좋아도 부족한 1개를 지적할 불편러일 뿐입니다. 내 기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널 왜 만나? 그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운도 좋다야, 너는 예쁘잖아, 혹은 잘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전후 사정 듣지도 않고 자신의 상식 안에서만 쉽게 해석하려고 하는 친구를 멀리하세요. 그런 사고는 전염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소리 듣고 힘 빠지는 걸 넘어서 나까지도 똑같은 사람이 될 위험이 있어요.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넌 이런 MBTI 유형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역시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하는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도 절대 만나지 마세요. 이런 편견들이 어느 정도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건 맞지만 그건 대분류이지 소분류가 아닙니다. 세세한 디테일들을 다 보지 않고 특정 행동 하나만 가지고 섣불리 나를 대분류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 언제든 생각 없이 나를 매도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분수를 일깨워주어 나를 평준화시켜주는 사람이 아닌 서로의 변화와 노력을 존중해주면서 상향 평준화시켜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언제나 그 변화에 적응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가끔씩 이런 힘 빠지는 댓글들이 달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을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